영국에서 온 한 가족이 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기대했던 모습은커녕 모든 게 불편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국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런던에 사는 평범한 축구팬입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게 주말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는 절대 놓치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나 활약상을 찾아보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키워낸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러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본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도 어느새 손흥민의 팬이 되어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던 경기를 혼자서도 챙겨보시더군요. 한국 드라마도 즐겨보시고 한국 음식점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한국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곳인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이왕 아시아까지 가는 거 중국의 만리장성도 보고 싶어. 내 버킷리스트였거든. 할머니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모두 방문하는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 가슴이 설렜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나라를 직접 가보는 거니까요. 여행사에서 일정을 상담하는 동안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고궁과 현대적인 거리들, 중국의 만리장성과 자금성. 모든 것이 신비롭고 궁금하셨나 봅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과 현대적인 거리를 걷는 게 기대됐습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릴 순 없지만 할아버지의 궁금증을 대신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낡은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깨끗한 여권이었죠. 할머니와 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출발입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지만 이 여행이 특별한 추억이 될 거란 확신이 듭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 한국, 과연 어떤 곳일까요? 할머니와 저는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여행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고? 거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멀리 가니? 친구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K-팝이랑 손흥민 말고 뭐 있어? 그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동료 엘리자베스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5,000년 역사의 나라야. 만리장성, 자금성, 병마용 볼 게 너무 많지. 근데 한국은? 그냥 현대적인 도시 아닌가? 퍼브에서 만난 중년의 신사는 자신이 베이징에 살았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영국만큼이나 대단한 문명국이야. 그래서 나는 중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한국은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쌓일수록 할머니의 표정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우리 일정을 바꿔볼까? 중국에 좀 더 오래 있다가 한국은 짧게 둘러보는 건 어떨까? 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조차 은근히 중국 여행을 더 추천했습니다. 중국은 숙소도 더 고급스럽고 볼거리도 많아요. 한국은 서울 시내 구경하고 나면 딱히, 그는 전문가처럼 설명했지만 저는 그가 양국 중 어디를 가봤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중국계 영국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식민지였다가 전쟁으로 분단된 나라 아닌가요? 중국은 그래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만류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나던 행인도 진짜 한국 음식은 맵기만 하대라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국을 폄하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제 판단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손흥민 경기를 보며 보이셨던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선수를 보고도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셨던 할아버지. 그분의 직관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대로 중국과 한국을 모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변의 만류가 모두 틀렸기를, 제 고집이 실수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히 할머니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이제 곧 그 카메라에 담길 풍경들이 과연 어떨지 궁금증과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미리 신청했던 휠체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영어로 문의를 했지만 직원은 중국어로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의 번역기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번역된 중국어를 보여주면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했죠. 기다리세요. 그 말만 반복하는 직원 앞에서 할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계셔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휠체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무뚝뚝했고 할머니를 힘겹게 다루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귀찮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셨지만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여권을 확인하면서 할머니의 나이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음 날 드디어 만리장성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버킷리스트를 이루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금세 지치셨고 가파른 계단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면 어떨까요? 벤치를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쉴 만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은 서로 밀치며 사진을 찍기에 바빴고 할머니는 그저 벽에 기대어 서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메뉴판은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사진을 가리키며 주문하려 했지만 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번역기로 설명하려 했지만 엉뚱한 음식이 나왔고 결국 나온 음식은 할머니가 드시기에는 너무 기름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고객 물건은 고객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반지는 결혼 50주년 때 받은 거였는데 저는 할머니를 달래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관광대국의 모습일까요? 베이징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를 아무렇지 않게 달렸고 사람들은 피하기 바빴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위협하듯 달렸고 어디를 가든 시끄럽고 혼잡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지쳐가셨고 저는 이 선택이 실수였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자금성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을 찾으셨지만 안내판은 모두 중국어였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번역기를 보여줘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찾아간 화장실은 불결했고 할머니는 그날 이후 장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입니다. 할머니는 한숨만 쉬시고 저는 다가올 한국 여행이 걱정됩니다. 혹시 한국도 이럴까요? 주변 사람들의 만류가 맞았던 걸까요? 할아버지의 반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기대도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그런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제복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휠체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네는
직원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기 전 먼저 앉아보시라며 의자를 가져다주는 세심함까지 보여줬죠. 입국 심사대에서도 친절함은 계속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저희를 본 심사관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또박또박한 영어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여권을 공손히 받아들고 입국 신고서를 확인하면서도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에도 공항 직원들의 배려는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옮기는 것을 보더니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호텔까지 가시는 길 안내해드릴까요? 그들은 택시 승강장까지 함께 걸어주며 안전한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가 타시는 것을 보고는 히터 온도를 알맞게 조절하고 차량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우리나라 겨울이 많이 춥죠? 그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할머님,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해드렸습니다. 체크인하는 동안 할머니는 은은한 대추차를 음미하셨습니다. 객실까지 안내하면서도 짐을 들어주고 방의 모든 시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근처 식당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은 백김치도 있어요. 매운 걸 못 드시면 이걸로 드셔보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위해 덜 매운 김치를 따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노란빛이 도는 계란말이 한 접시를 서비스로 가져다 주셨는데 한 입 먹어보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계란 사이사이에 당근, 파, 양파가 은은하게 들어있어 식감이 환상적이었고 간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이게 정말 계란으로만 만든 건가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물으시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런던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맛보지 못한 맛이었죠. 거리를 걸을 때도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길을 묻자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직원이 할머니의 피로를 눈치채고는 가까운 의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잠시 쉬다 가세요.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그들의 배려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빵집 앞을 지나다 따뜻한 단팥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갓 나온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니? 런던의 베이글보다 훨씬 맛있구나. 그 말씀을 들은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단팥빵을 하나 더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단팥빵을 참 좋아하셨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서비스예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쌀쌀한 바람을 맞고 들어온 할머니를 보자마자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할머니 추우시겠어요. 주인은 따뜻하게 데운 무릎 담요를 살며시 할머니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씨에 할머니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대해주는구나. 저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건 분명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시계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할머니께서 선물하신 시계였죠. 할아버지는 그 시계를 무척 아끼셨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차고 계셨습니다. 카페에 두고 오신 것 같아요. 어서 돌아가 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급히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앉았던 테이블에는 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테이블도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에서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역시 또 잃어버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두자. 할머니의 말씀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혹시 뭐 잃어버리신 거 있으세요? 이 카운터에서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앉았던 자리를 청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네,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시 이 시계 아니신가요?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조심스럽게 포장된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다른 손님께서 가져다 주셨어요. 누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일 거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받아들고는 가슴에 꼭 안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계가 얼마나 소중하실지 알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중국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직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나라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카페를 다시 나서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물건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할머니는 계속해서 시계를 매만지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이걸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내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계를 찾은 것이 마치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같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소중한 것들이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작은 시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호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이걸 맛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백김치의 은은한 맛, 정성스럽게 구워낸 계란말이의 부드러움, 따뜻한 호빵의 포근함까지. 할머니는 매 순간 할아버지를 떠올리셨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국의 맛과 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작은 반찬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진열된 밑반찬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런 반찬을 만들어 볼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관심을 알아채고는 맛보기용 김치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담근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김치를 맛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니. 반찬 가게 주인은 김치 담그는 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까지 찍으셨죠. 런던에 돌아가면 꼭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도 좋아할 것 같아요. 문득 할아버지의 카메라에 담긴 사진들이 생각났습니다. 공항의 친절한 직원들, 식당의 따뜻한 배려, 시장 상인들의 정겨운 미소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할아버지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사진들을 보실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제 말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걸 보고 계실 거야.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할머니와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차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구나. 내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곳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한국이 이토록 따뜻한 나라일 거라는 것을. 손흥민 선수의 미소 속에 담긴 이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할아버지, 우리가 대신 보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이 나라의 모든 것을요.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길을 잃어도 누군가 먼저 다가와 도와주고, 음식점에 가면 정성과 배려가 가득 담긴 음식을 내어주며
늦은 밤거리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죠. 카페에서도, 시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우리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저 관광객이 아닌 가족처럼 대해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고 매일 발전하는 도시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나라.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